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은 이 정윤회 씨와 비서관 3인방의 관계가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윤회 문건을 만든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금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인물들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1962년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성광고 서울법대를 나왔고요. 198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21년 동안 했습니다. 1993년에 31살, 아직 젊은 검사였던 시절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35살 박지만 씨를 상습 마약 혐의로 구속을 하면서 박지만 씨와 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기사입니다. 박지만 씨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응천 검사가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서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라는 기사가 1993년 12월 31일자로 각 일간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조응천 검사 그 뒤로도 계속해서 거물들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 그리고 공안부 검사로 주로 일을 했고,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끝으로 해서 그 위에 검찰은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로 2007년에 일을 하다가 2008년,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김성호 국정원장 때였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특별보좌관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현 정부 출범한 뒤에 공직자들의 인사 자료를 관리하고 또 공직자들 새로 임명할 때 검증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에는 유진룡 전 장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입니다. 1956년 인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고, 서울대 무역학과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한양대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이 한양대가 왜 화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유진룡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김종 문체부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 두 사람이 한양대 동문이어서 연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인사 장난을 했다라고 유진룡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한양대에서 나중에 박사를 했고요. 1988년부터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문체부에서 계속 잔뼈가 굵었습니다. 공보관했고 기획관리실장 요직을 역임하다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6개월 단명했습니다. 아마 그때 일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보시죠. 청와대가 아리랑TV 부사장 인사 청탁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니까 그때도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조사를 했었고, 거기서 청와대의 양정철 비서관에게 배째 드리지요. 배째라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배째 드리지요 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양정철 비서관은 그런 말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학계에서 교수를 지내다가 현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일하다가 경질이 됐었고, 그때 왜 경질이 된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당시에도 제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조응천 전 비서관 그리고 유진룡 전 장관 두 사람을 키워드로 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둬야지요. 최선의 한 수 좋습니다만 더 좋은 교수를 찾아야지 않아요? 경로 의대도 없어요? 우리 시대의 논객, 언론인 배병유, 고영신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그 조응천 전 비서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전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998년에 그 서울지검 그때는 서울지검 취재할 때였는데 그때 이 조응천 비서관이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그러니까 자기가 출근하던 곳으로 오늘 이 조사를 받으러 가방 메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검사들이 웬만하면 다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치기 때문에 특수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만한 그렇죠. 사람들 중에. 뭐 지금은 더 특수부의 영향력이랄까 그 힘이 커졌죠. 예. 흔히 말하는 대검 중수부, 대검찰청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특수부가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수부는 뭐 지금까지 뭐 거물들 사건, 특히 정치적 사건을 주로 많이 다뤄왔죠. 그래서 뭐
지난해에도 큰 논란을 빚었던 그 국정원 예. 대선 개입 사건 때 그 윤석열 부장검사라든가 예, 예. 또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홍만표 검사,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함승희 의원, 이분도 과거에 그 율곡비리, 예. 군의 율곡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 지내신 분 아주 말씀이 많으셨던 최동욱 예. 검찰총장도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이걸 수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큰 사건들은 대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이제 대검 중수부, 과거에는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특수부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죠. 예. 아까 그 조응천 검사하고 지금 조금 전 나온 윤석열 검사하고 다 그때 98년도에 같이 특수부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게 거물들을 많이 다뤄서 그런지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좀 정치적인 좀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되니까 네. 그쪽을 자꾸 비춰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고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검찰 출입하지 못해서 개별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수부는 검찰 중에 검찰의 엘리트 코스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유명한 최동욱 검찰총장도 특수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도 아까 소개해봤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코스를 그려왔잖아요. 예,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어쨌든 지금 정윤회 게이트라는 사건까지도 이렇게 나왔던 이 사건을 연관시켜서 보면 엘리트로 지금 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계제가 아니고 예. 왜 그런 엘리트 코스를 거쳐와가지고 청와대 공직 기관 비서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처신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질러 대느냐. 본인이 저지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처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분이 박지만 회장의 그 마약 수사를 했을 때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미운정, 고운정이 다 겪었을 겁니다. 예. 그럼 시중에서 간촉하기로는 말이야. 이 사람이 밀려날 수 있는 파워 게임을 했다면은 정윤회 팀한테 밀려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려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정말이지 이거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짐작이 돼요. 우리는 깊은 내막을 잘 모르니까. 밀려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비춰지더라고. 우리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예. 박지만 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본인은 난 박지만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대요. 뭐 어쨌든 그 마약 수사 박지만 씨의 그걸 수사를 해서 인연을 맺었고 예. 그 이후에도 쭉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에 박근혜 캠프 말하자면 대선 캠프에 2011년에 참여를 했을 때 박지만 회장이 자기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깊이 그 어떤 교분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간간히 뭐 연락하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옛날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더라 한 것으로 봐서는 그 후에 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면서부터 예. 뭐 이런저런 일로 꽤 박지만 회장 측과는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더군다나 뭐 박관천 지금 그 경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뭐 박지만 회장이 나서야만이 말하자면은 정윤회 씨라든가 3인방의 그런 권력 어떤 농단이랄까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니까 박관천 씨가 나갔을 때도 예. 아니 그 박관천 경정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박관천 경정이 2월에 인사조치돼서 나갔을 때도 예. 박지만 회장 거는 나가 있어도 나한테 좀 챙겨달라.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이 조응천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은 것으로 봤을 때는 예. 박지만 회장과 조응천 비서관 사이에는 어쨌든 공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죠. 네. 박지만 씨 마약 사건이 났을 때 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검찰에다가 탄원도 하고 그랬어요. 풀어달라고. 그런데 아주 박정희 대통령하고 측근 중에 측근사는 그거 풀어주면 안 된다고 똑같고 이렇게 했었어요. 바로 조응천 검사가 있을 때 그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씨를 풀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풀어주지 말고 철저하게 다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측근들 중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당시에 판단한 사람이 조응천 씨예요. 조응천 검사세요. 근데 지금 박지만 진영에서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조응천 검사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했을 겁니다. 네. 기울지 않고
기울지 않고 상당히 중립적인 선에서 판단을 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뢰가 서로 맺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양상은요. 어쨌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그 비서관 3인방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사이에 권력 투쟁, 권력 암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응천 비서관은 이 3인방과 정윤회 씨가 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거의 그런 거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아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 관계가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간에 예. 어떤 대리전일 수도 있고 예. 하나는 그래서 그 권력 암투 속에서 지금 박건천 경정이라든가 예. 또 조응천 공직 비서관들이 다 물러난 거 보면은 그 정윤회 씨와 또 박지만 계열 간의 싸움에서 이쪽이 패했다고 봐야겠죠. 밀려났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나는 워치독이다. 말하자면은 청와대 내에서 나름 감시견으로서 권력 내에 잘못된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나는 그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은 오로지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3인방들이 정윤회 씨와 모종의 커넥션을 이루어 가지고 인사 개입, 국정 개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그걸 좌시할 수 없다. 해서 꼭 뭐 박지만 씨와 연계가 없더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겠다. 본인이 뭐 누차례 그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던데 나는 내 공직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3인방들과의 인사 마찰이라든가 지금 3인방 쪽에서 여러 가지 내리꽂기 인사도 있었고 뭐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만두라고도 했고 검증 과정에서 인사가 뭐 발표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리전일 수도 있고 그 대리전을 좀 떠나서도 조응천 공직비서관 스스로 이건 막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으면서 그 3인방과 조응천 비서관 라인 간에 서로 어떤 갈등, 암투 이런 것이 벌어질 수도 빚어졌을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 정부 전에 MB 정권 때는 또 형님이 너무 이상득 의원이 간여를 해서 만사 형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뭐 사실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분들이 다 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답니다. 그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연기가 너무 자주 나니까 온 나라가 연기 천지고 만사삼통이다. 모든 일은 3인방을 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사삼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권력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었던 것 같은 소문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직무유기죠. 사실 여부는 이제 지금 양쪽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거기서 밝혀지겠죠. 그게 박지만 씨를 자꾸 견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정윤회 씨의 의중이었는지 아니면 3인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박지만 씨를 견제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박지만 씨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 뭐 박지만 씨의 그 미행 사건이라든가 그 여부도 뭐 정윤회 씨 측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응천 비서관도 100%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만 회장이나 그 측근들은 그 미행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박지만 씨가 너무 권력으로부터 뭐랄까 소외랄까 또 어떤 제지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쭉 연이 있었던 분 입장에서 공직비서관 입장에서 뭔가 박지만 씨에 대한 뭐 그 역할이랄까 또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나는 차원에서도 뭐 저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윤회 씨 측에 대해서 견제를 했을 수도 있죠. 김추식 행정관이 어제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 10명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데 본인은 정윤회 씨 얼굴조차 모른다. 그리고 그 식당은
중국집은 거기는 가본 십삼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데 이쪽에서 말이 다르니까 말씀입니다. 예. 뭐 조홍천 씨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밖에서 관측하기로는 예.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실장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윤회 씨를 실장님하고 모시던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전화도 안 했다고 그러더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박지만 씨를 비롯한 친척은 철저하게 배제해가지고, 그거는 밖에 나가 있고 지금 청와대 전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권력 암투를 하면은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정확한 뭐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예. 박지만 씨의 그 인맥이 오히려 더 길을 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역전이 된 것이 왜 그랬겠느냐. 정윤회 씨의 그 무슨 뭐라고 그럴까, 파워라 그럴까, 무슨 견제술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춰져요, 우리는. 예. 자, 유진용 전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대통령이 인사 개입에 그 문체부 국장 과장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정황을 정확하게 짚었더라. 그래서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윤회 씨가 또 아니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직접적으로 그 인사에 작용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은 이 이야기는 정윤회 씨의 딸이 지난해 그 승마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예. 그 때문에 문체부 쪽에서 이제 그 체육국장하고 체육정책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인사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이 불러서 청와대에 올라가니까 수첩을 내놓고 이런 이 나쁜 사람이 있더라. 나쁜 사람 인사 조치를 해라. 예.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일개 부서에 국과장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 또 뭐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그 문제를 일으켰던 정윤회 씨 측이 바로 했던가 아니면 정윤회 씨 측이 뭐 3인방을 통해서 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유진용 장관이 맞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이게 맞지 않다 했다면은 지금 이게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맞지 않다면 청와대에서 허위사실, 명예 소송을 해야 해요. 세계일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말이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셈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지금 시각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윤회 씨의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이재만 씨하고는 2003년 후엔가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데 지난해 4월에도 뭐 연락이 있었던 걸로 전화로. 예. 그래서 만나지를 않고 전화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전화로 하나 그냥 만나라 그것도 다 만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얘기한 것과 사실이 다른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또 이 마사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제3의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장관이 물러난 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차관 임명받을 때, 문체부 차관 임명받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 화면이고요. 저 때도 6개월 만에 단명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나갔었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유진영 전 장관이 대단히 소신이 있고 배짱도 있고 예. 아주 강직한 품성을 지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네. 장관대 대통령이 직무 시절에 있었던 일종의 비밀인데 공직 비밀인데 대통령께서 문체부의 국장 과장 인사 조치 지시했다는 것을 언론에 나온 것을 확인해 주는 이것도 우리는 뜻밖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국장 과장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겠느냐 도대체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것도 이제 정윤회 씨 전 비서실장하고 딸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정윤회 씨에 뭐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직접 문체부의 국장, 과장 이름이 왜 나왔겠느냐. 또 그 전직 장관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 주겠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주 막 검찰에서 이번에 신속하게 빨리 정리하죠.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이거 막 쓸 때 실제 이상으로 이 사건이 부풀어져 가지고 국정의 동력이 뚝 떨어져. 안 그래도 지금 막 야당이 사자방 국정보다도 이걸 먼저 우선하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빨리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빨리 해야 오늘 오죽하면 야당에서는 정세균 그 비대위원은 이 사자방 국정조사가 이것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더라고요. 지금 그 김종 차관하고 진실 게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준용 전 장관하고 김종 차관이 한양대 출신인데 이재만 비서관하고 뭐 동문이라고 하고 지금 그래서 서로 뭐 장난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 차관, 이재만 비서관이 인사 장난을 쳤다. 저도 뭐 유준용 장관은 조금 그 공보관 시절에 그 당시 장관이 박지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그때도 그 유진용 씨하고 김진표 전 의원이죠. 지금 경기지사 지난번에 나갔다. 우리 자기가 여러 공무원들을 봤는데 가장 뛰어난 공무원 두 사람을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앞으로 장관까지 할 사람이다. 뛰어난 공무원이다. 하고 어쨌든 그 이후로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소신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위치에 있고 사실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홍보수석을 하라그러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랬었죠. 차관까지 한 사람이 무슨 홍보수석이냐. 내가 무슨 벼슬에 탐나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직한 그런 성격을 가졌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장관으로서 경질형 인사조치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뭐 이렇게 사표 수리돼 갖고 해서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 강직한 사람이 무슨 앙심 자기가 좀 섭섭하게 장관 물러났다고 해서 청와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던 일을 무슨 인사 불만이라든가 앙심 때문에 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그때 있었던 일을 뭐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할 것은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 장관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직접 가서 만났다니까요 대통령을. 그러나 김종 차관은 그 후에 들어온 분이고 또 본인이 인사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경욱 청와대 대변인이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조금 전에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에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에 이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해당 수석실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런 적폐를 해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당시 유진용 장관이 체육단체의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때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었다.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 혹시 그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문체부 국장 과장, 그 경질된 직책이 전보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지난해 8월 21일에 유진용 장관을 대면 보고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서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 장관을 만나서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8월 21일이라는 얘기죠. 그때 유진용 장관 대면 보고를 받았고 그때 그 문체부의 국장 과장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얘기죠.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했다라고 질책을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 승마협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편파 판정 비리 이후에 체육계 비리 전반을 적폐를 해소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데 대한 그 질책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민경욱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질책에 따라서 유진용 장관이 인사 조치를 그 국장 과장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민경욱 대변인의 얘기고, 지금 유진용 장관의 그에 앞서서 언론 인터뷰의 얘기는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보도가 되니까 유진용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정확한 정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설명이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결이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체육계 비리를 부실하게 처리해가지고 문책 인사였다는 거 하고, 그거하고, 여기에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딸의 성무 대표? 그거하고 관련, 이거하고 두 가지겠죠. 근데 예. 지금 정치권에서 인식하기로는 정윤회 씨 딸, 하고 관련해서 지금 인사 조치가 된 것을 지금 비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청와대 비판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는데 국장 과장이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네. 예. 그런데 그 비리 척결을 할 때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따지는 것이 국장 과장을 다 알고 직접 김명으로 지시하실 수 있었을까? 그거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결이 말하자면은 민경욱 대변인의 얘기는 꼭 승마협회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 그 체육관 관장이 편법 판정으로 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리 척결을 적폐 차원에서 비리 척결을 하라고 했는데 체육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승마협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윤회 씨 측에서 불만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정윤회 씨 측의 의견대로 감사 결과가 안 나오고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재만 비서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조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제 이어지는 4시 뉴스큐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고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